네, 안녕하십니까. 장기표입니다. 제가 어젯밤 뉴스를 보니까, 김홍걸 의원,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드님, 김홍길 의원이 재산 문제로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김대중 DJ가 만든 당에서 DJ 아들이 축출당했다 이러던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김대중 대통령은 옛날에 당을 여러 번 만들었는데, 특히 집권할 때 새정치국민회의 당이죠. 아마 김대중 대통령이 진짜 혼자 만들듯이 한 겁니다. 새정치국민회의 당에서 임기 말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탈당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탈당한 게 아니라 출당 조치 당한 겁니다. 즉 김대중 정부 인기가 너무나 없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당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출당, 그래서 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명당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난 김에 이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많은 분입니다. 저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쓴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옥중서신. 저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분들 내용은 잘 모르면서도 나시자루라든지 또 네루라든지 수하루토라든지 심지어 티토라든지 이런 비동맹 국가들의 그 지도자들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런 때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유명했습니다. 특히 저는 네루 대통령이 쓴 인도의 발견, 또 세계사 편력, 이런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치인인지 역사학자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또 인도를 사랑하는 마음, 인도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특히 또 하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있는 걸 보면서 그분들을 존경도 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정치 지도자가 없나 하는 이런 콤플렉스를 좀 느낀 일도 있는데, 저희 김대중 선생의 옥중서신을 저도 교도소에 있으면서 보고, 김대중 선생의 옥중서신 대단한 책입니다. 정말 그것도 종합적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라든지 나라 현재 처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잘 알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내로 맺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김대중 같은 이런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던 일이 있고, 제가 마침 그 책을 읽을 때가 교도소에서 읽었기 때문에, 그것도 책이 옥중서신이니까 편지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도관들한테도 그 책 좀 사보라고 많이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그 뒤에 삶을 보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가지 탁월한 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난 참 이 어른이 굉장히 똑똑한데 이 개인적인 욕심을 갖는 거는요, 바보입니다. 바보. 대통령까지,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안 됐을 텐데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양반이 무슨, 지금 대통령 지내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욕심을 그래 갖습니까? 이건 정말 못 버리나 봐요. 이분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노벨상 받은 것도 합리화하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노벨상을 못 받았으니 노벨상을 받도록 하자. 또 특히 평화상이 또 좋은 겁니다. 저도 뭐 노벨상 받은 데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다 자기 욕심입니다. 사실 이 노벨상 받으려고요, 대한민국 경제를요, 해외 자본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도 아주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지금 남남 갈등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그때 이런 글도 썼습니다. 노벨상 욕심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 망했습니다. 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또 지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글 쓰고 그 이후부터 하여튼 DJ 지휘실들하고는 완전히 그냥 원수가 되다시피 해서 제가 또 많은 어려움도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분이 저는 김대중 선생이 저한테 돕기도 하고 또 제가 또 뭐 사회안파하고 뭐 곡절이 많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하면 이 욕심 때문에 지금 이 김홍길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노벨상 상금이요 한 10만 달러쯤 됩니다. 1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억 원 정도 되지 않아? 근데 이게 또 받았을 때 이걸 한동안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뭐 전에 그 노태우 대통령한테 뭐 20억 받았다 했나? 뭐 그런 게 문제가 됐을 때 재산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사회에 이렇게 좋은 데 쓰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사실 쓰고도 남지 노벨상 받았는데 김대중 그때 이미 또 대통령 된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무슨 돈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대통령은 또 퇴임해도 또 현직 대통령의 90% 지금으로 지금 약 한 1년에 연봉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저는요 난 그 1억 8천이 아니라 한 달에 18억이 나와도 이분은 그 욕심을 거두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나름대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결국은 뭐 사회에 환원한다 그러더니 또 좀 몇 년 지내고 나서 보니까 또 김대중 도서관에 또 뭐 정려한다 또 뭐 이런 기사도 났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돈이요 이 김홍결인지 김홍업인지 그것도 아들한테 또 가가지고 이게 지금 형제간에 지금 재산 싸움을 지금 하도록 만드는 여러 뭐 재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노벨상 받아가지고 제대로 어디 정말 어디 자선단체인데 기여해버리면 되지. 다른 뭐 여러 가지 기여할 때가 좀 많습니까? 안 하고 결국은 갖고 있어가지고 형제간에 재산 싸움이나 하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또 실망시키는 이런 일. 그 다음에 김홍규는 근데 뭐 재산이 지금 어제 신문에 보니까 뭐 한 100억 된다 그러네요.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재산이 100억이나 되면 되겠습니까 이게? 재산이.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야. 정말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 말씀을 드려서 송구합니다만 저는 정말 이거요 정말 요거도 물짓인데 저는 지금 나이가 76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월급 봉투를 제대로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남의 돈을 얻어선 일은 많이 있지만 어디 가서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한 번도 직장에서 일해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가정교사 학원에 가서 그것도 뭐 잠깐 뭐 한두 달씩 이렇게 일해서 그렇게 돈 받아본 일이 있지 그 외에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돈이 있을 리가 없죠. 제가 사실 집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하늘이 준 선물입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재개발이 돼가지고 정말 좋은데 그건 뭐냐 생각하고 근데 저는 그래서 저라고 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내가 이 돈이 많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딱 하고 있어요. 돈이 많을 일도 없지만 아마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돈이 많이 생길 일이 없으니까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내가 돈 한 푼 번 일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전부 다 거짓으로 살아온 거 아닙니까, 이게? 거짓으로. 그 거짓으로 살아왔음, 그러니까 남이 그걸 아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돈이 많이 생기지도 않았지만, 생기더라도 절대로 나는 돈을 많이 갖고 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내가 살아온 삶이 헛된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론 제 이러한 생각을 김홍걸 씨나 이런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인식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그 상식 아닙니까, 그게? 돈 한 푼 벌 일 없는 시 집에 아파트가 뭐 세 채인가 뭐 몇 채나 되고 돈이 100억이나 했다 하면 그 남 손가락질 받을 거 몰라요?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이처럼 이거는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멍청하다는 거예요. 멍청한 거. 저는 이런 멍청한 사람이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려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권력을 잡고 있다고, 명예가 출중하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 측면에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김홍걸 씨와 같은 이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 또 저 대통령 아들만 이런 게 아닌데,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은 지금 더 그것이 심한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 결국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이 결정합니다. 지금요, 저렇게나 지금 기본에 안 된 짓을 해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정치도 바로 설 수도 있고, 또 나라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959년도죠.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고 함석 선생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요즘 이 말씀이 꼭 국민들 머릿속에 한번 되새겨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